네, 안녕하십니까. 골드 디렉터 골드입니다. 오늘 관심 종목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LG화학입니다. LG화학이고 일단 오늘 일부 매도 시그널이 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한 일부에 대한 비중 정리를 좀 하셨어야 됐을 것 같고, 일단은 지금 매도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은 후행 스핀이 좀 캔들의 지지를 받고 잠깐 좀 횡보를 하다가 다시 위로 튕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장중에 일부를 좀 정리하지 않으신 분들은 후행 스핀이 캔들의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, 좀 이렇게 내일이랑 모레 같은 날 좀 매도세가 줄어들면서 좀 단기적으로 좀 후행 스핀이 캔들 지지 받으면서 횡보하고 캔들도 이 정도 라인 내에서 더 빠지지 않고 구름대 하단 지지 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, 만약에 조금 더 매도하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3거래일, 4거래일 정도 이번 주 내로 구름대 위로 올라가지 않고 쭉 빠지면은 좀 비중 정리로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그래서 이런 데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손절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리스크의 관리를 위해서 좀 일부에 대한 비중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. 그리고 다음 카카오입니다. 카카오도 일단 여전합니다. 일단은 여전히 여기가 확산형으로 나오는 좀 사파로 보고 좀 하락할 것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, 물론 이렇게 크게 빠지진 않고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카카오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음 삼성 SDI입니다. 삼성 SDI는 오늘도 보합 정도 마감됐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횡보하다가 구름대 위로 캔들이 올라간다,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한 번 더 매수, 그리고 쭉 횡보하다가 돌파하면서 후행 스핀도 구름대로 위로 나온다,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한 번 더 매수, 이런 거 돌파할 때 한 번 더 매수, 이런 접근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음 현대모비스입니다. 현대모비스가 일단 오늘 살짝 빠졌지만 어제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좀 횡보를 하면서 후행 스핀이 좀 캔들의 위에 안착하고 캔들도 조금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횡보를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조금 횡보하거나 살짝 또 올라가면서 후행 스핀이 이 캔들 위로 안착하지 않고 쭉 캔들들이 빠진다면 주가가 한 번 더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, 그런 상황이 나올 때에는 좀 완전하게 비중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, 이미 캔들들이 기준선도 아래에 있고 구름도 깬 위치여가지고 사실 지금도 충분히 비중이 제로여도 상관없는 위치긴 합니다. 또 조금 더 주가의 흐름을 지켜보고, 요즘은 좀 자동차 섹터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,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만 더 주가의 흐름을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됩니다. 그리고 다음 SK이노베이션입니다. SK이노베이션이고 이것도 약간 구름대 하단에 좀 머물러 있습니다.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기준선을 깰 때 일부 비중 정리를 하셨어야 됐고, 그리고 아쉽게도 오늘도 양봉 서지 못하고 음봉 나왔기 때문에 비중을 늘린다기보다는 줄여가는 방향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후행 스핀이 좀 캔들에 따라 올라가지 않고 살짝 좀 아래로 내려갈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, 이게 만약 내일도 양봉이 선다 이러면은 좀 완전히 비중을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됩니다. 그리고 다음 신한금융지주입니다. 신한금융지주도 오늘 좀 완전히 빠졌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충분히 완전하게 좀 비중 정리를 하셨어야 됐고,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 기준선 깨질 때 일부 매도, 구름대 완전히 이탈하면 완전 매도, 이 접근이었기 때문에 신한금융지주는 그냥 완전한 매도로 그냥 확인하고 요거는 그냥 관심 종목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하나금융지주입니다. 하나금융지주는 다행히 아직까지는 구름대 상단 지지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일단은 좀 두 번째 매도 시그널은 나오진 않았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되, 이것도 신한금융지주랑 동일하게 하방으로 빠지면 완전한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 KTNG입니다. KTNG도 오늘은 좀 빠졌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. 그래서 여전히 구름대도 위에 있고 기준선도 위에 있는 그런 종목이어서 충분히 조금 더 매수세가 붙으면서 양봉이 서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캔들들이 구름대 위로 올라갔을 때 매수 가능했고, 후행 스핀이 구름대 위로 돌파할 때 이런 자리들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했던 종목이어서 아직 여전히 괜찮아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다음 삼성화재입니다. 삼성화재도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. 그래서 아직은 후행 스핀들이 캔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좀 머물러 있는 것 같고, 캔들도 구름대들 아직 이탈하지 않고 머물러 있습니다. 그래서
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지켜보되 호행스핀이 구름대를 깨고 캔들도 구름대를 깬다 이러면은 좀 완전한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우리금융지주입니다. 우리금융지주 오늘 좀 빠졌습니다. 그러나 뭐 아직까지는 이 범위 내에서 잘 멈춰 있습니다. 그래서 전환선도 깨지 않고 잘 지지받고 있어서 괜찮아 보이고 뭐 어떻게 흘러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뭐 혹시나 이것이 여기서부터 시작 3파의 꼭지라면 뭐 이 정도 내에서 뭐 횡보를 하든 아니면은 좀 빠지더라도 이때 고점까지는 빠지지 않고 다시 올라갈 거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되 지금은 뭐 CCI 같은 것도 그렇고 RSI 같은 것도 그렇고 조금은 하방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RSI가 좀 과매수 구간에서 꺾인다 그러면은 이것도 1차적인 비중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그러지 않고 내일도 뭐 양봉이 선다 이러면은 조금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됩니다. 그리고 다음 기업은행입니다. 기업은행은 오늘도 좀 빠졌습니다. 이런 것도 이렇게 RSI가 깨질 때 일부 매도를 했어야 됐고 지금은 그래도 2차적인 매도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뭐 기준선을 깨지 않고 뭐 이 정도 내에서 횡보를 하다가 뭐 갈 가능성도 있고 혹시라도 뭐 여기서부터 시작한 이 파동에 대해서 1, 2, 3, 4, 5의 가능성도 뭐 아직은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준선을 깨지 않는 이상 2차 매도는 하지 않고 일단 좀 바라는 것은 이 기준선을 지지받으면서 좀 횡보하다가 한 번 더 슈팅이 나와주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. 그 다음 강원랜드입니다. 강원랜드는 오늘 완전한 매도 시그널 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 기존에 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좀 안전하게 비중 정리를 하셨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호행스피는 구름대 하단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이게 뭐 이렇게 내일이라도 좀 반등이 좀 나온다 그러면은 그런 자리에서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됩니다.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이고 이것도 지금 캔들이 좀 구름대 하방으로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강원랜드처럼 호행스핀이 좀 구름대 상단 지지 받으면서 좀 일시적으로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뭐 완전하게 비중을 매도하지 않았다 이런 분들은 뭐 내일이라도 반등이 나오면 그런 자리에서는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뭐 만약에 뭐 강한 양봉 서면서 뭐 기준선 위로 다시 올라간다 이러면 그런 자리에서는 매수는 해야겠지만 현재로서 보기에는 좀 비중을 좀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됩니다. 다음 NH투자증권입니다.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게 호잉스핀도 그렇고 캔들도 그렇고 동일하게 이 구름들 지지받고 있어서 나쁘지 않아 보이되 일단 오늘은 캔들이 기준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일부에 대한 비중 정리를 하셨어야 됐을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이 구름대 하단에 계속 지지를 받으면서 조금 더 횡보를 하다가 호잉스핀도 캔들들의 저항을 뚫고 가로로 좀 돌파하면서 캔들 타고 올라가고 캔들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때 고점들을 좀 돌파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음 GS입니다. GS도 오늘 뭐 구름대야 하단 지지받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것도 일단 호행스핀이 캔들을 따라서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방향성이 좀 하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커 보이지 않나 생각됩니다. 그러나 뭐 어찌됐든지 이것도 이렇게 기준선 깰 때 일부 비중 정리를 하셨어야 됐고 내일이라도 캔들이 완전히 구름대 하방으로 흘러내리면 아쉽지만 완전한 비중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됩니다. 그리고 다음 삼성카드입니다. 삼성카드는 이것도 오늘 좀 빠졌습니다. 그래서 좀 기준선 돌파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장중에 한 번 더 구름대 이탈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좀 매도를 해야 되는 좀 반복적인 작업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아직은 뭐 구름대를 이탈하진 않았기 때문에 2차 정리나 뭐 완전한 매도까지는 나오지 않았고 그냥 한 번 더 좀 비중 정리 시그널을 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뭐 구름대 하방으로 빠지지 않고 조금 더 지지받으면서 올라가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. 다음 DB손해보험입니다. DB손해보험은 오늘 좀 안전하게 캔들들이 구름대 하단으로 좀 이탈했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좀 비중을 정리하시는 게 완전하게 비중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은가 하고 생각됩니다. 다음 두산퓨어셀입니다. 두산퓨어셀은 뭐 오늘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. 그래서 여전히 이때 고점들을 좀 돌파하면서 좀 양봉이 나와주기를 바라고 뭐 아직까지는 뭐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. 그래서 두산퓨어셀은 아직 매도 시그널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됩니다. 그리고 다음 만도입니다. 만도도 오늘 좀 빠졌지만 아직 구름대 상단 지지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이 골대 캔들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호행스핀이 캔들을 따라서 캔들도 쭉 빠진다면은 구름대 하단으로 좀 같이
흘러갈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렇진 않습니다. 그래서 후행 스피니 캔들을 따라가기보다는 캔들이 구름과 기준선의 지지를 받기를 바라고 여전히 이렇게 좀 횡보하다가 올라갈 때 매수에 대한 시나리오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. 다음 BNK 금융지주입니다. BNK 금융지주도 오늘 한 번 더 2차 비중 정리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게 이런 자리들 RSI가 깼을 때들 한 번씩 비중 정리, 그리고 지금같이 기준선 깼을 때 한 번 더 비중 정리 자리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한 번씩 조금은 입절을 하신 종목이라고 생각되고, 만약에 이게 뭐 쭉 빠지면서 구름대 상단 지지받지 못하고 뭐 완전히 빠진다 이러면은 뭐 그런 자리에서는 완전하게 매도를 해야겠지만, 이게 뭐 이때의 고점을 좀 지지받으면서 여기서 쭉 횡보하다가 다시 구름대 위로 올라가고 뭐 기준선도 위로 올라간다 이러면 그런 자리에서 한 번 더 매수를 해야 될 수 있긴 하지만, 현재로서는 하방으로 흘러갈 것에 대한 대비를 하여서 좀 입절을 일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은가 하고 생각됩니다. 그리고 다음 한전기술입니다. 한전기술도 오늘 좀 갭상승한 이후에 좀 빠졌습니다. 그래도 일단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RSI가 꺾일 때 한번 매도 시그널 나왔고, 아마 오늘 좀 장중에 RSI에 좀 감에서 구간 들어갔다가 한번 꺾이지 않았을까 싶어요.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아직 뭐 매도하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1차적인 비중 정리를 입절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, 그러나 뭐 아직 뭐 전환선도 깨지 않고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막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. 그러나 이것도 동일하게 일단은 우리가 정했었던 원칙대로 RSI가 깨졌기 때문에 1차 정리를 한번 하시고, 조금 더 쭉 빠지면서 기준선도 이탈한다 그러면은 그런 자리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그리고 다음 하나생명입니다. 하나생명이고 이것도 이렇게 기준선 깰 때 일부 매도 말씀드렸었고, 다행히 아직은 뭐 구름대 상단 지지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호행스핀과 캔들이 좀 구름대 지지받으면서 다시 좀 따라 올라간다면 그런 자리에서는 좀 일부를 매수해야겠지만, 이 지지들을 뚫고 하방으로 흘러내린다면 이런 것도 완전하게 좀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다음 DGB 금융지주입니다. DGB 금융지주 오늘 좀 강한 음봉 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뭐 동일합니다. 이렇게 RSI가 깨질 때 일부 한 번씩 익절하시라고 말씀드렸고, 지금같이 기준선 깨질 때 한 번 더 좀 비중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이것도 아직은 좀 기준선을 물고 있기 때문에 뭐 기준선 안에서 좀 횡보를 하다 간다면은 가장 좋을 것 같지만, 일단은 한 번씩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됩니다. 그리고 다음 파라다이스입니다. 파라다이스가 지금 후행 스핀이 캔들을 지지받지 못하고 하방으로 쭉 흘러내렸습니다. 그러나 아직은 캔들이 구름대 하단을 뚫지 않고 있어서 뭐 두 번째 매도 시그널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구름대도 지지받지 못하고 하방으로 완전히 흘러내린다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는 완전하게 좀 비중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됩니다. 그리고 다음 롯데칠성입니다. 롯데칠성도 뭐 동일합니다. 아직 구름대 하단의 지지를 받고 흘러내리진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게 구름대 하단 지지 받으면서 좀 횡보하다가 올라가기를 좀 바라되, 동일하게 완전히 구름대를 이탈한다 그러면은 비중을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됩니다. 다음 NHN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.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뭐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. 그래서 오늘 뭐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상승 추세에 뭐 이탈하지도 않고 충분히 뭐 전환선도 이탈하지 않고 잘 가고 있어 보입니다. 그래서 NH 한국사이버결제 보유하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CJ CGV입니다. CJ CGV는 아직은 뭐 기준선을 이탈하진 않았습니다. 그래서 좀 후행스핀이 캔들 같은 것들 지지받으면서 이렇게 올라가기를 좀 바랍니다. 그래서 캔들도 동일하게 기준선을 깨지 않고 양봉이 좀 서면서 올라가기를 바라되, 이게 내일이라도 음봉이 나오면서 기준선을 이탈한다 그럼 그런 자리에서는 일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그리고 다음 미원 SC입니다. 미원 SC는 장 초반에 갭상승 시작한 후에 좀 빠졌습니다. 그러나 이것도 뭐 아직 기준선 깨지 않고 뭐 멈춰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게 기준선을 깨지 않는 한에서는 조금은 들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고, 뭐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조금 더 횡보를 하다가 구름대 상단을 좀 지지받고 올라가 주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미원 SC는 조금만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됩니다. 다음 코리안리입니다. 코리안리가 제가 어제 빠뜨렸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다시 좀 넣었고, 코리안리는 이런 자리에서 RSI가 꺾일 때 한 번 매도, 그리고 기준선 깰 때 한 번 매도가 나왔어야 됐는데, 요거는 9,560원을 좀 매도 라인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이 9,560원을 깨지 않고 여기서 좀 횡보하다가 기준선을 위로 돌파한다 그러면 요런 자리에서 매수가 될 것이고, 이 9,560원을 좀 이탈한다 그러면은 요거는 그냥 매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됩니다. 이때 고점이 이때 고점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파동의 시작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, 여기를 뭐 1, 2, 3으로 생각하고 뭐 4파 조정에 진행 중이라고 할지언정 이 1파의 고점보다 하방으로 흘러내리면 안 되기 때문에
요거는 이거 9,570원을 이탈하면은 그냥 완전하게 좀 매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다음 한섬입니다. 한섬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뭐 좀 윗꼬리가 달려 있는 게 거슬리긴 하지만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뭐 기준선도 깨지 않고 괜찮아 보입니다.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들고 가 보셔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됩니다. 그리고 다음 동원 F&B입니다. 동원 F&B는 뭐 어제랑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. 그래서 이것도 약간 갭상승 시작해서 살짝 빠지긴 했지만 아직은 구름대 하단에 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호행스핀이 좀 캔들의 지지를 받고 캔들도 구름대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음 3강 MNT입니다. 3강 MNT고 이것도 뭐 아직 구름대 상단 지지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쭉 따라서 올라가 주길 바라되 이게 동일하게 일단은 어제같이 기준선을 깼던 자리에서는 한 번을 좀 비중 정리를 하셨어야 됐을 것이고 이게 쭉 빠진다면 완전한 비중 정리, 다시 올라간다면 추가 매수, 이러한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됩니다. 그리고 다음 한진중공업입니다. 한진중공업도 뭐 큰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구름대 상단 지지 받으면서 쭉 타고 기준선 위로 올라가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음 교보증권입니다. 교보증권도 오늘 갭상승 후에 살짝 빠졌지만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.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됩니다. 오히려 이렇게 밑꼬리가 달려있다는 것은 오히려 좀 좋은 시그널들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되 이것도 동일하게 뭐 쭉 흘러내리면서 뭐 기준선도 이탈한다 그러면 한 번 더 비중 정리를 해야겠지만 조금 더 들고 가셔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 이런 분들은 이때 RSI가 한번 깨질 때 이런 자리에서는 1차적인 비중 정리 그리고 쭉 빠져서 기준선도 깬다 이러면 2차적인 비중 정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그리고 다음 한국카본입니다. 한국카본도 일단은 저는 한 번 더 비중 정리를 좀 했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여기 한 평단이 12,000원 부근이었었는데 이렇게 RSI가 깨질 때 한번 익절하고 그 다음에 기준선 깨질 때 한 번 더 익절해서 요거는 그냥 저는 완전히 털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한국카본 비중은 좀 제로고 일단은 호행스핀이 좀 캔들의 지지를 받고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좀 횡보를 하다가 뭐 다시 한 번 더 기준선으로 올라가기를 바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어차피 뭐 여기가 뭐 진짜 C다 이러면은 이 2파에 대한 조정이 2보다는 밑으로 흐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한번 하고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됩니다. 그리고 다음 미코입니다. 미코도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구름대 하단에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게 뭐 내일도 좀 운봉을 서면서 구름대 하단으로 흘러내린다 이러면 이것도 안전하게 비중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됩니다. 그래서 기존 관심 종목들 함께 보셨고 지금 여전히 좀 약세장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었던 뭐 전자지수로 보는 대형주 분석 혹은 코스피 분석 영상들을 좀 확인하셔가지고 좀 주가의 약세장에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됩니다.